17년도에 보면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한참 그게 이슈였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면적으로 왜 기업체 안 가고 소방전은 이거 이제 지원 동기하고 연결이 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국민의 기본 헌법 내용 많이 물어봐요. 헌법 내용. 예,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헌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려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 가입할 건지, 노조의 성격이나 장점, 단점 뭔지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요. 노조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근데 가입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예. 사견 면접 준비할 때 보면은 이제 노조 가입한다면 가입 안 한다고 다짜고짜 이렇게 그냥 선 그어라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때요? 이제 노조의 역할이 뭐냐면 노동법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근무 여건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그 행정법 들어왔잖아요. 소방관에서도 그것처럼 소방관들도 이제는 법치행정이니까 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법의 상위법이자 행정법의 동전의 양면이 헌법인데 헌법 내용을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이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노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돈 뜯어내는 데가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사장님하고 사장님 근무 여건 개선해 주세요라고 해봤자 말이 안 먹히니까 다 같이 사장님 저희들 다 같이 좀 힘들어요. 근무 여건 좀 개선해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다 같이 힘들면 고쳐야지라고 해서 이제 발전시켜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를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힘이라는 건 한 군데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부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와 관련돼서는 그 역할이라던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이제 수업 때. 그다음 이제 또 넘어가 보시면 18년도에서 단체에서 뭐 나왔냐면 계급 정년 이제 물어봤었고요. 구급차 유료. 구급차 유료는 늘 물어봐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요때 이제 또 17년 이후에 최저임금제 한참 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왔었고 학교 체벌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학교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시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수시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입시 비리가 생기니까. 그런데 학교 체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시까지도 폭을 줄이고 정시로 이제 학생 선발 기준을 높여버리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느 정도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체벌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시까지 줄여버리면 통제가 안 된다, 교육이 안 된다, 학생들 절대로 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얘기해야지 때리는 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시라는 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게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면접이나 개별 면접 이런 이제 시사적인 이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관점,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실 수 있도록 수업 제가 조금 준비를 또 해봤고 이번에 이제 제 교재 추록이 나오면서 그런 단체 면접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이제 한동안 핫했죠. 지금은 이미 좀 식상한 말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18년도에는 소방에 접목할 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근데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런 거 한번 시켜보면 온갖 놀라운 상상력이 다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인조인간도 나오고 뭐 이제 드론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로봇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은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렇죠. 태권브이가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서 쫙 올라와서 사람 구하고 불꽃 좀 최고죠. 그렇죠. 자,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소방 업무에서 방제 업무 분리시키는 게 바람직해. 이런 건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 생각을 해본 거라 어렵진 않죠. 그다음에 여성 소방 공무원 또 나왔죠. 매년 나올 거예요. 올해도 아마 여성 소방 공무원과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구조 구급의 유료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응급 환자 이송 거절. 택시처럼 쓰려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구급차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 또 이제 넘어가시면 안락사.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 그다음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태아 성감별, 다문화 정책, PTSD
대원의 현장 투입.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소방이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면접 트렌드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일반 행정직, 경찰, 소방 전부 다 면접 지도를 하니까 재작년에 서울시 면접 그 서울시 5분 스피치가 있거든요. 이제 자료를 주면 보고서 이제 준비해서 5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제가 뭐였냐면 소방관의 기도 이제 그 텍스트를 주고 소방관의 기도를 보고 소방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5분 발표해봐라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시 공무원 면접 주제로 소방관의 기도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사실. 그래서 지금 면접은 보면은 일반 행정직, 경찰, 소방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관련 이슈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죠 사람들이. 소방인데 왜 경찰 걸 물어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던가 화학적 거세 이런 것들. 그런데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죠. 이제 개별해서 소방 현직에 대한 불만과 개선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제자들이 현직에 있으니까 물어보면 또 이제 얘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실무적으로 정말 느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그렇죠. 소방행정 나가야 될 바. 세월호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셔야 돼요. 제천 화재예요. 그래서 예, 그런 사건들 소방과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들 제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또 나왔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죠. 신호등 5초 나오면 건널 거냐? 당연히 안 건넌다고 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5초 나오면 100m를 한번 제가 스퍼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 친구는 스릴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운전하다가 주황색 보이면 그냥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조금 오래 기다리면 뒤에서 빵 하는데 그냥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맞았을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당하니까 저도 태어나서 멱살잡이 보기 처음이었거든요. 크랙션 한번 눌렀다고 진짜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화재 진압 후에도 출동이 늦었다. 보통 우리가 소방관 분들이 보면 아무리 늦어도 5분 안에 도착하세요.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달래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동했는데 소방 업무가 아니다. 뭐 열쇠를 놓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뭐 그러면 좀 씁쓸하죠. 문개방이 실제로 제일 신고가 많은데 지금은 맞아요. 이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거절하셔도 돼요. 자, 시민과 동료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럼 시민을 구하겠다. 동료는 버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동료를 구하겠다. 그럼 시민을 버리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소방 연령 제한을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주도냐, 민간 부분 주도냐, 일자리 창출 어떻게 돼? 이제 경북 단체로 특별히 제가 쓴 이유가 이게 소방에서 물어볼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거둘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방안, 소방 공무원한테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국민의 권리, 헌법 물어봤죠. 그 다음에 직장 내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 제일 어려운 게요, 사실 일보다는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 잘 헤쳐나가고 좀 융통성 있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둥글고 뭐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융통성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아이디얼 타입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들 좀 예민들하죠. 보면은. 맞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해져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럼 이제 되게 좀 슬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만감과 자신감의 차이. 국어사전 보고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면접에서 중요하신 거는요, 나의 이야기, 내 생각, 내 기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자, 뭐,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돈이 되면 자신감이고 돈 안 되면 자만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내 이야기가 중요는 한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그 윤리적 가치관, 직업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PTSD 전조 증상 4가지 아느냐 이런 거는 정말 외워가는 거고 직무문답이라고 제가 이제 소방 관련돼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PTSD 증상이 뭐 한 달에 2-3번의 흥분. 팀장님 자주 연락하세요. 네. 우리 만나요. 네. 제가 19년도 네. 구급차 유료화 또 나왔고요. 코로나 방지 방안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죠. 19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이제 체력 평가죠. 동일하게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동성결혼 찬반, 소년법 폐지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용어 구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꾸준히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방공무원이라 그러면 무조건 불 끄고 사람만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점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진에 있어서 예산 확충 어떻게 할지 찬반, 그 다음에 간통죄 부활시키는 거에 대한 찬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좀 더 넘어가시면 메달리스트 병역 면제, 그 다음에 공무원 복장 자율화, 인적성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악성 댓글 처벌을 하는 게 맞겠냐 틀리겠냐. 이것도 정말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금님이랑 당나귀기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여야 이게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서로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은 또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점도 좀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런 찬반은 찬성이랑 반대를 다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준비해 가셔야죠. 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입장 얘기해봐라 이러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문답 보시면은 종로고시원 화재가 뭐가 문제였느냐 이제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와 민주주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헌법 질문이었고요. 타인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 중 뭘 우선할 거냐 이거는 이제 늘 물어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워라벨이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인데 이거는 사실 그 이분 구조로 보는 거거든요. 일하는 거하고 내 생활하고 구분을 시켜서 어떻게 이 밸런스를 유지할 거냐, 균형 감각을 유지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요즘은 개념이 또 발전한 게 있어요. 워크라이프 하모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직업과 일과 구분해서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그러면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딱 둘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행복하게 또 하지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개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라벨 물어봤으면 나중에 워크라이프 하모니도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를 한다면 기억에 남는 구절만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넘어가시고 인의 예지 신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도 정말 윤리관에 관련된 문제고요.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 이런 경우 요즘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보면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그 면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면접관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 동안 힘들었던 점은 뭐였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그 다음에 일탈했던 경험 같은 거는 여러분 그 범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제가 철없을 때 오토바이를 친구가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고 이상적인 선임은 어떤 사람이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있느냐, 스모킹건이 뭔지 아느냐 이런 것도 좀 그 저널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그 결정적인 증거 이런 거를 스모킹건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니 아마 이제 본인의 강점 같은 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소통 잘합니다 했을 때 핵심은 뭐니까 이 지금은 면접 문답이 하나 물어보고 또 다른 거 물어보고 다른 거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 답변을 했을 때 이제 꼬리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가 그게 조금 많죠. 수도권이 그다음에 이제 드링크제, 바카스 뭔지 이런 거 사실 공무원이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경찰과 여성 소방관의 체력 문제
계속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재난 특성은 뭐냐, 광주형 일자리가 뭔지 아느냐, 선은 사마리아인법이 뭔지 아느냐, 이런 것들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막 요즘 카톡 부사 같은 거 보고 이제 놀러 갔었네, 막 이제 이렇게 그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보고, 그렇죠. 인스타 뭐, 예, 인스타 같은 거 보고 그렇게 선배가 너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놀러는 잘 다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쇼크 받죠, 진짜. 그래서 요즘은 카톡 사진이나 푸사나 이제 그런 것도 다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많이들 이제 바꾸시는 추세라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면 누구실까 하는 이제 고민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관의 사명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소방을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노력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사는지, 소방서 그 근처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 알 수밖에 없죠, 이런 건. 그렇죠? 그다음에 기수문화가 엄격한데 입직 후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군 간부 출신들 이제 부사관이라던가 장교라던가 그랬을 때 분명 군대에서는 후배였는데 이제 후방 들어가니까 선배다. 그럼 이제 살짝 족보가 꼬이죠. 그랬을 때 괜찮냐면 괜찮다 그래야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PTSD를 일을 하시면은 좀 겪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장밋빛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또 잿빛만은 또 아닌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아까 이제 빅터 프랭클 박사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죠.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 과연 내가 소방관으로 자격이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소방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내 인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변할 수 있을 때 소방관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관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단 한 분도 이런 시도조차 하시지 않는 날이 빨리 와야죠. 그 다음에 군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거, 상관의 부당한 지시, 그 다음에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늘리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 오더가 떨어져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경험을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도 다른데 소방 지원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점이 소방관으로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윤창호법, 그 다음에 조직과 본인 개인적 비전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심오하네, 마지막 거. 그러니까 면접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가치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터넷 강의 보고 남의 강의 외우고 책 외워가는 게 면접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소통과 화합이 소방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조직이든 소통과 화합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봉사활동 돈 안 되는데 괜찮냐, 그 다음에 다른 동료가 죽으면 가치관 어떻게 정할 거냐. 만약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도 삶의 의미에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영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무례한 사람 어떻게 응대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이 되어서 이제 만약에 성추행 문제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성격 중에서 단점으로 될 만한 건 뭔지, 그 다음에 갈비뼈가 약한 환자한테 CPR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부모님이 평소에 장수하시길 원했는데 연명치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잠깐 의식이 돌아오셔서 살고 싶다 얘기하시고 다시 의식불명이 되셨다. 그러면 연명치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셨고, 불합격하면 어느 정도도 준비할 거냐. 글쎄요, 이거는 정년 될 때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연령 제한 걸릴 때까지는 하겠다, 그 정도 여린 보여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동료가 인명구조하러 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보호장비가 없다면, 가끔은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에
열망을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더 동료를 믿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비슷한 질문이죠. 그 동료와 시민이 지하층에 있는데 장비 없이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떡할 거냐. 유승준 그 스티브 유죠. 우리 스티브 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난안전법에서 비상근무인데 임산부가 하혈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꼰대마인드 상사를 어떻게 대할지, 동료애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동료애가 어떤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났는데 옆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인기척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가훈은 뭐냐, 그 다음에 사적인 심부름, 그 다음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워라벨, 이런 거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이란 사고와 행동 중 뭐가 우선돼야 되겠느냐, 조직의 비전과 본인의 목적이 다르다, 이게 나왔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넣은 거는 중복되는 거 웬만하면 다 자꾸 빼려고 했는데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리더십과 팔로우십 중 어느 쪽 성향을 갖고 있느냐, 직장에서 단체로 일을 할 때 뺀질거리는 밉죠, 그냥. 그렇죠? 자, 보시면 1인 전문성과 멀티 소방관 중 뭐가 낫다고 해서 이거는 정답이 정말 없어요. 네. 이거는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거라서, 물론 멀티 소방관을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데 우리 윗분들께서는 근데 전문성도 있어야죠. 화재 조사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자꾸 본인한테 떠넘기는 사람, 아까 이제 비슷한 뺀질거리는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인원 증가와 장비 개선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것도 틀린 답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주치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해야 하는 경우, 요거는 정말 이제 형사소송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조금 있으신 분이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20년도 기출에 보시면 PTSD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심정지 환자 이송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차량인데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때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었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가. 그다음에 한국식 나이 계산법 복잡하죠. 그래서 만 나이로 통일하자, 이런 거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국민청원이 과연 필요하냐, 그다음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현재 경찰도 문신 사이즈를 좀 제한해서 지금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께서 용문신이 온몸에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송구스러워지겠죠. 그 민원인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신 제한 찬반 토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패션 타투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문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보시면 고층 건물 화재 시 대처 방안이랑 예방 방안, 이거 항상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확정 판결 받지 않은 범죄자 신상 공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 나왔던 기출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문답 보시면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단점, 이거는 빠지는 해가 없어요. 거의 빠지는 지역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이 소방관에 어울리느냐, 소방기본법 1조. 그러니까 소방법규는요, 소방기본법 1조 하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구조와 구급차, 이거 모르면 그쵸, 왜 지원했지? 이제 이런 생각 좀 하시겠죠, 면접관이. 저 답변을 제가 아니면 못했어요. 붙긴 붙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붙긴 붙었는데 제가 아는 애가 죄송해요. 아니 그 이제 뭐 타지에서 이제 혼자 준비했던 친구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사용 방법 빗자루 쓸듯이, 그다음에 K급 화재, 주방 화재죠. 그다음에 이제 B급 화재가 유료 화재고. 넘어가시면 하임리히 법칙, 하임리히법하고 달라요. 하임리히법은 이제 떡 꺼내지면 떡 채했을 때 하는 거고, 하임리히는 1대 29대 300의 법칙, 그거죠. 맞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중 소방관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일반 공무원과 다른지, 동료애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폭행성,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 계속 나오죠 지금.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관리, PTSD, 김영란법, 그다음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농축수산물의 가입법. 이게 왜 그러냐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현재 김영란법에서는 10만 원 정도까지 그 선물이 가능한데, 이게 농축수산물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역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영란법으로 선물을
어느 가액 이상 못한다라고 딱 묶어버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타격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 정도까지로 풀어놓은 상태인데 더 올려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인 거죠. 네. 자, 일단 갑질 당해본 경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 문제점, 출산율, 그다음에 골든타임, 그다음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것도 이제 그 헌법 내용이죠. 그 민법이랑 헌법이랑 이제 헌법에서도 이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럼 넘어가시고 소방관의 덕목, 고소와 고발, 형사사건, 민사사건, 부조리 경우, 그러니까 법 얘기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고소 고발이라던가 이런 그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요. 부조리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에서 부조리를 발견한. 20년이랑 21년도가 좀 다른 게 합격선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커트라인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 비슷한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 안에서 그리고 체력도 그렇고 면접도 뭐 퍼센트가 15% 10%지만 변별력이 기존하고 좀 다르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이 결국 정말 이 면접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소방관에 대한 비전이나 그 목표에 대해서 뚜렷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교수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 면접반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만. 그러니까 스터디 조원 중에 5명 중에 한 분이 막 진짜로 불성실하고 이러는 분이 있다면 분위기 깨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교수님들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저도 열정이 있는데 저는 일단 면접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 통신점도 열정이에요.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저희 면접반에서 보실 수 있는 같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 저희 설명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모두 체력과 면접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개강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